네, 심화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 국어 195쪽, 수능 완성 국어 195쪽 보시면 기술 지문이 나와 있어요. 기술 지문 16번부터 19번까지 오늘은 네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네문항 기술 지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부터 한번 해보죠.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이런 문항 보면은 금방 감이 오죠. 아, 그치. 실시간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내용일치 문제구나. 지문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 단락 읽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보면서 내가 OX 할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다시 16번에 선지 훑어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선지는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예측하게 할 때 선지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낯설다. 여기서 낯설다는 의미는 이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눈에 보이면 그게 낯선 거고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셔플링, 매핑, 맵 리듀스라는 건 2번 반복되고 있고 뭐 레코드 이런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도식이 있는데 보기 보니까 다음은 한 검색 엔진에서 일정 기간 검색된 색채 관련의 검색어별 빈도수를 구하는 맵리듀스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맵리듀스의 과정인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막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서버라는 거. 서버 1, 2, 3. 그 다음에 셔플링. 셔플링은 아까도 봤죠, 여러분? 셔플링은 16번의 내용일치 문제 예측하기 할 때 선지 1번에 셔플링이 있었어요. 셔플링이 또 반복이 되네. 리듀스 태스크 이게 뭘까? 눈에 들어오는 이런 낯선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선지들을 봤더니 이거는 뭐 가, 나, 다 이 내용을 파악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식을 통해서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를 했고 지문 읽을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고 선지를 보면 되는 거죠. 넘어가서 18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지문 한번 보시면 기억이 매핑이에요. 기억이 매핑이고 세 번째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리듀싱 이것도 세 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핑과 리듀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핑과 리듀싱을 알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제죠. A의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A 밑줄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참 많이 풀어봤어요. 어떻게 문제 푼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자칫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지문 읽으면서 A 밑줄 이 부분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정리해서 생각한 다음에 내가 정리해 놓은 내가 찾은 답이 어디 있을까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를 훑어보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쵸? 이제는 알겠죠? 딱 보면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그럼 우리 지문을 이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는 195쪽입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용량인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네모박스 해놓고 빅데이터는 이런 것이구나. 사실 이 빅데이터를 설명한 부분은 밑줄을 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죠.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밑줄은 너무 많이 치면은 지문 읽으면서 확인하려고 지문 왔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오히려 빨리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밑줄을 치는 연습을 좀 합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맵 리듀스인 거죠. 그 대표적인 기술이 맵 리듀스이다. 맵 리듀스라는 말은 우리 예측하게 하면서도 최소한 2번 이상은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아, 그런 게 바로 맵 리듀스구나. 우리요, 16번 가서 여러분, 16번에서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만 살펴봤고,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맵리듀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더 이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얼른 넘어가서 아까 일단 두 번째 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맵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기술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요, 도식화라고 했던 그 부분 보시면 이게 맵리듀스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였는데 서버 1, 2, 3 하면서 뭔가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이 두 번째 단락을 읽을 때 떠올랐다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 대의 서버, 그치? 아까 우리 도식에서 서버 1, 서버 2, 서버 3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기술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이렇게 서버 1, 2, 3에서 병렬적으로 연결했냐?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이구나. 아, 알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데이터를 일정한 블록 단위로 쪼개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한 후, 그치? 서버에 분산한 후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데이터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그래서 두세 번째 줄 정도에만 윗줄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맵리듀스 우리 관련돼서 또 정보가 있나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맵리듀스가 선지 3번 보시면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된다. 맞네? 동그라미. 그쵸? 두 번째, 맵리듀스 작업을 하려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아니지, 뭐라 그랬어요? 분할해서 분산시킨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 보세요. 맵리듀스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블록 단위로 쪼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데이터를 일정한 블록 단위로 쪼개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한 후, 그치? 분산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 세 번째 단락에도 이어지죠? 맵리듀스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각 서버에서 처리하는 매핑과 이 작업의 결과를 다시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취합하여 처리하는 리듀싱의 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맵리듀스의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등 4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보세요, 여러분. 선지 4번 보시면 맵리듀스 작업을 하려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게 아니라 뭐요? 분산시키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내용들을 참고했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번은 틀렸네. 그쵸?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읽었고요. 네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로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입력된 데이터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각 서버에 배포됐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분할이라고 한다. 나누어져서 배포되는 거,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누어서 배포시켜요. 과정 단계죠? 여러분, 과정 단계는요, 우리가 예측하게 하면서 17번에서도 과정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런 거는 끊으면서 잘 파악해서 보셔야 돼요. 이후 분할된 데이터를 키, 그리고 값의 형태를 띤 레코드로 생성하는 매핑이 진행된다. 매핑이라는 것은 키와 값의 형태로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구나. 매핑 네모 박스 하시고 개념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한 후 각각의 단어로 1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주잖아요. The lion ate the cow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1, lion 1, ate 1, the 1, cow 1. 그래서 같이 이것처럼 단어 하나마다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매핑이다. 그래서 매핑이라는 개념을
이 The Lion Ate the Cow라는 사례하고 묶어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개념을 설명할 때 사례랑 묶어서 설명하는 거 출제 요소 된다 했어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칙 연산,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계산, 단순한 계산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단순한 계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개념 설명은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잘 봐두셨죠? 그러면 네 번째 단락 봤으니까 우리 또 할 수 있는 거 볼까? 그러고 몇 번으로 가요? 16번으로 다시 가는 거죠. 16번 갔더니 선지번에 매핑이 있네요. 매핑을 거치고 나면 키의 종류에 따라 블록이 만들어져 분산된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매핑을 봤을 땐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없었고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he Lion Ate the Cow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the 1, 그쵸? Lion 1, 그 다음에 ate 1, the 1, cow 1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매핑이었잖아요. 블로그 만든다는 설명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셔야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어요? 네 번째 단락까지 봤으니까 다섯 번째 단락 가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셔플링 작업을 거치게 된다. 2단계는 각각의 레코드에서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 이런 형태와 같이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알듯 말듯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셔플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봤었죠. 네 번째 단락에서 개념과 사례가 연결지어진 내용은 출제 요소가 되니까 잘 기억하고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매핑 작업을 하면서 단어마다 하나의 단어마다 각각의 단어마다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더가요 2번이 나와요. The Lion Ate the Cow잖아. 더가 2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더를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치? Lion Ate Cow는 하나씩 있었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코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건 얘들아 앞에 매핑하고의 차이점이잖아요. 매핑에서는요 더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각의 단어마다 레코드가 생성이 됐는데 셔플링 작업에서는 이렇게 같은 값인 거죠. 키하고 값이 있는데 이 같은 키 값을 모아서 레코드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그 과정 다음이 뭐예요? 레코드를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분산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유한 해시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고유한 해시 코드를 부여해요. 레코드 수, 자, 보면은 이렇게 수 줄인 다음에 고유한 해시코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해시코드를 어떻게 해요? 각각의 해시코드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눕니다. 계산도 하네요. 나누기. 그 다음에 리듀스 태스크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셔플링이에요. 여러분. 셔플링을 설명할 때 개념 이야기했고 사례를 묶어서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네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가 2개라면 각각의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2로 나눕니다. 그 나머지가 2로 나눠서 0이 돼요. 그러면 리듀스 태스크 0에다 갖다 집어넣고 나머지가 1이 된다면 리듀스 태스크 1로 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라이언 1이라는 레코드가 128이에요. 이런 128이라는 해시코드가 부여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리듀스 태스크가 2라 그랬으니까 128을 리듀스 태스크 2로 나눠요. 그럼 0이 딱 떨어지잖아요. 짝수니까. 그럼 0이야. 그럼 어디로 보내요? 리듀스 태스크 0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셔플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셔플링을 읽었는데 나머지 문제를 풀어봐야죠. 16번에 선지번 보세요. 셔플링을 거치고 나면 이전 단계보다 레코드의 수가 증가했어요? 아니죠. 줄어들었죠. 왜? 5번째 단락 우리 조금 전에 읽었어요. 각각의 레코드에서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병합한다고 했잖아요. 줄어드는 거지. 1번 틀렸네요. 답은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선제 5번도 보세요. 레코드에 부여된 해시코드를 시스템 내에 있는 레코드의 수로 나누는 거 레코드의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 그치? 나누는 거. 뭘로 나누는 거예요?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아까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가 2였었죠. 그러니까 2로 나눠야지. 그치? 레코드의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5번도 틀렸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확실하네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두세 번째 단락 읽고 나서 바로 답 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 살펴보느라 하나하나 다 봤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합한 정보를 처리하는 리듀싱이 진행된다. 리듀싱은 병합된 레코드에서 값 1, 값 2의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값들이 리듀서 함수의 새로운 결과값으로 처리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죠? 보세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사실 여기 와서 약간 헤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함축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다른 작업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만 이야기하는 거고 경우가 달라지면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듀싱 과정에서는 주어진 레코드 값들의 합이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합이 결과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가 아까 우리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하고 1이었어요. 리듀서 함수에서는 더가 어떻게 된다고요? 2로 된단 말이죠.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 합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리듀싱의 단계가 끝나면 중앙 서버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번 문제는 이미 다 5번째 단락까지 읽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마지막 단락까지 보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7번째 단락 보세요. 이와 같이 맵리듀스 작업은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미 아는 얘기. 새로운 얘기 아님. 이미 아는 얘기죠. 이로써 맵리듀스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A 밑줄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왜요?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누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빅데이터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단락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거 7번째 단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는 A의 이유를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9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9번 보시면요. A의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1번 여러 서버에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딱 이걸 보는 순간 답이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A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지로 갔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를 그렇게 지켜서 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16번 문제 풀었고 17번 문제를 풀면 되죠. 자, 17번. 교재는 196쪽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세요. 다음은 한 검색 엔진에서 일정 기간 검색된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별 빈도수를 구하는 맵리듀스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은요. 뭘 구하는 과정이냐면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별 빈도수예요. 이 빈도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 6번째 단락에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는 어쨌든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별이라는 내용으로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빈도수란 말이야. 단어의 빈도수죠. 앞에 설명했던 지문과 유사하네. 그러면 결과값은 뭐겠다? 합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아주 높은 독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높은 읽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버 1, 2, 3으로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처리할 때 너무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서버 1, 2, 3으로 어떻게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죠. 우리 지문을 읽은 걸 바탕으로 이 과정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니까 레드, 그린, 핑크, 블루 이렇게 키하고 값의 형태로 표현한 것은 매핑. 그렇지. 네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셔플링의 과정이 있었어요. 셔플링은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지문에서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셔플링은 이거예요. 키가 같은 레코드를 모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문장은 The lion ate the cow라는 문장이었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다 써놓은 건 아니에요. 더가 두 번이 나와요.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그래서 더를 1, 1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레코드를 모은 다음에 고유한 여기다 해시코드를 부여한다 그랬죠? 지문에서 해시코드를 그 다음에 고유한 그 해시코드를 부여한 다음에 그 해시코드를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눠요. 여기서 리듀스 태스크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두 개죠. 2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나오면 0의 자리에 1에 나오면 1의 자리에 그렇게 리듀스 태스크의 위치를 정한다. 그게 바로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는 매핑이고요. 나는 셔플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에서 매핑한 건 결과를 모으는 같은 키가 같은 레코드를 모아요. 그러면 레드라는 키, 값, 레드 1, 레드 1, 레드 1이잖아요. 그럼 레드하고 1, 1, 1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게 셔플링이죠. 블랙 보세요, 여러분. 블랙은 두 개죠. 블랙 1, 블랙 1 이렇게 하는 게 셔플링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유한 해시코드를 여기다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시코드를 리듀스 태스크 몇 개 여기 지금 두 개 1, 1 이렇게 두 개 그러면 2로 나눠요. 2로 나눴을 때 짝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1로 가. 그 다음에 나머지 1이 남는 것은 리듀스 태스크 1로 가.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서 리듀스 태스크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 선질본 보세요. 나에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지금 이 화면에서 한 번에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196쪽에 17번에 있는 그 보기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나는 뭐예요? 셔플링이었죠.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블랙 11이라는 새로운 레코드가 생성된다. 맞죠?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자, 선지 2번.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가와 비교할 때 레드의 키를 가진 레코드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겠고. 그렇지. 왜냐면 레드는요. 1, 1, 1 이렇게 가에서 매핑했을 때 레드가 3개였었어요. 보세요. 레드. 여기 하나. 그치? 여기 하나. 3개였잖아. 그럼 셔플링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드가 1, 1, 2. 그러면서 하나의 레코드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는 레드가 3개로 가장 많았잖아요. 가에서. 그냥 가장 많은 숫자인 레드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맞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선지 3번. 달을 보면 이거는 다는 셔플링 이후에 고유한 헥시코드 값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 즉 2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리듀스 태스크 0의 자리에 리듀스 태스크 1이 되면 리듀스 태스크 1의 자리에 위치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달을 보면 나에서 블루 2에 부여된 해시코드가 짝수임을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는 리듀스 태스크가 개수가 2개잖아요. 2잖아요. 2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진다는 건 짝수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설명도 맞는 거죠. 달을 보면 키가 그린인 레코드와 키가 핑크인 레코드에는 동일한 해시코드가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5번째 단락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얼른 한번 보세요. 그 몇 번째 줄에 5번째 단락 지금 딱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 다음 레코드를 몇 개의 리듀스 태스크로 분산시키기 위해 레코드마다 어떤 해시코드를 부여한다? 고유한 해시코드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건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지. 고유한 해시코드가 부여되는데 땡! 답은 몇 번? 4번.
5번 보세요. 다이아 레코드에 있는 값을 보았을 때 리듀싱 과정에서는 리듀서 함수에 의해 셔플링을 거친 레코드 값들의 합이 결과값으로 처리되겠군. 여러분 이거는 아까 6번째 단락 읽을 때 얘기했잖아요. 6번째 단락 보시면 4번째 줄에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작업의 경우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별, 단어별 빈도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 아까 6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레코드 값들의 합이 결과값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경우니까 지문의 설명과 동일한 경우니까 어디 갔어요? 레코드 값들의 합이 결과값으로 처리되겠고 맞지요? 5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몇 번이에요? 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매핑이고 니은은 리듀싱이죠? 선지번 보세요. 맵 리듀스 과정에서 매핑은 리듀싱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그시들아.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의 4개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명도 어떻게 돼요? 이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매핑이 리듀싱보다 앞에 오잖아요. 그 과정이. 선지 1번 맞고 선지 2번. 매핑은 분할된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레코드가 생성되도록 한다. 여러분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거. 더 1, 라이언 1, A 1, 더 1, 카우 1. 이렇게 키와 값을 레코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매핑이었죠. 맞습니다. 선지 3번. 리듀싱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른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6번째 단락에 있었죠. 지문은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인데 달라지면 또 다른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결과값을.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사용된다. 맞죠? 단어별 사용 빈도수는 합을 결과값으로 봤지만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경우를 설명할 때는 함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선지 4번. 니은을 위해, 리듀싱을 위해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리듀스 태스크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여러분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거는요. 리듀싱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확인을 하면 그냥 바로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셔플링 5번째 단락이에요. 셔플링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답은 몇 번?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기억과 니은, 매핑과 리듀싱을 모두 거친 후에 레코드들은 모두 다른 키를 갖게 된다. 보세요 여러분. 매핑은요. 더 1, 더 1 이런 식으로 키와 값의 형태로 레코드를 표시하는 게 매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리듀싱은 뭐였었어요? 이거를 합하는 거죠. 그치? 이 결과값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더 2로 하면서 줄어들면서 동일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나머지는 또 여기 지금 선생님 다 쓰지는 않았지만 밑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라이언 그치? 더가 아니라 라이언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8 더는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더는 여기서 2로 갔으니까 cow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두 그래서 다른 키를 갖게 된다. 맞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지문을 살펴보면서 네 문제를 풀고 또 기술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을 예측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출제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복습을 하면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 뭐 해설지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니까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